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이름으로 권력 행사는 위임받은 대리인 집단 즉 겨당의 몫입니다. 야당은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 권력 집단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가 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각 공무원직 관료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 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쫓는 측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각 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 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 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 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비, 거래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하고 국민 토지를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 분양하여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 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 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 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 LCT는 불가능하게 부산 LCT 레지던스동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일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출, 전매제 한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심지어 LCT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금만 4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 숙박시설은 주차장, 학교, 복리시설, 생활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들의 공공복리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LCT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투기자들은 작은 허점을 놓치고 않고 파고들어 시장을 교란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생활 숙박시설 건축 시도가 있었습니다. 도가 건축 허가 사전 승인을 불허하려 하자 사전 승인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시 건축 허가만으로 건축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 경기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전도의 사전 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합니다. 각 시군에도 생활숙박시설을 다시 용적률 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탈법주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생활숙박시설 건축 및 시설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며 연내 시행을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물론 각종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이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GTX-A, B, C 노선이 남북을 잇는 거라면 D 노선은 동서를 잇는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이런 중요한 노선을 경기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김포시장과 김포와 부천, 하남 등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후퇴한 안을 비판하며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법률로 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경기도지사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법률에 근거해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